선별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9일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초여름 비 같은데요. 참 비가 축축히 내리니까 기분이 좀 다운이 되면서 현재 자유우파 진영의 정치적 상황이 참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답답하시죠? 속에 천불 나기도 하고.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정세 판단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저녁까지, 내일 새벽까지 서울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책임이 없냐, 이번 단일화 과정에 책임이 없느냐,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 야5당이라고 있습니다. 야5당이 이번 대선에서 따로 후보들을 내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뭐 성명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먼저 보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이 이르면은 오늘 이재명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났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당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당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당 후보를 내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돼 있지만은 진보당 같은 경우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죠, 사실상. 저게 통진당 후신들 아닙니까? 거기를 김재현 지금 대표, 김재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 나타나면 표가 안 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산될 때 이석기, 이정희, 김재현 아닙니까? 그 배지가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배지를 반납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니까 대표를 김재현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김재현 뒤에는 여전히 이정희나 이석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김재현이를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어요. 근데 오늘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오늘 중에 대한민국 좌파들, 대한민국 좌익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현장에 나왔던 그 좌익들이 광장 대선 연합 정치 시민연대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광장연대라고 합니다. 광장연대. 광장 대선 연합 정치 시민연대가 이재명을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방안을 두고 각 정당과 협상 중이라고 해요. 이러면은 오늘 지지 선언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지지 선언문이 나오면 진보당의 김재현 대선 후보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거를요, 우파 진영 쪽으로 치환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치환을 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죠. 또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또 누가 있을까? 자유통일당의 뭐 정광훈 후보. 또 뭐 자유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으니까. 우리공화당에 또 누구 홍길동 후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파 진영에 무슨 광화문 연대라는 시민단체 연합 조직이 있어서 자, 전부 후보 출마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큰 정당 플랫폼이니까 김문수 후보로 지지하자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자, 그러면 제가 저는 저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희망회로 돌리자 해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조이대 드디어 할 일을 해냈다고 했죠.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비겁한 조이대 대법원, 이거 앞으로 큰 문제 될 것이다. 결국 보세요. 큰 문제 돼버렸잖아요. 재판을 한 달 연기해버렸잖아요. 못 믿는다니까요. 못 믿어. 근데 그때 좋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좌파 진영이 소리 소문 없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동부연합, 종북 주사파,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자들까지 전략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죠? 자기들 당으로 나와서 자기 당을 알리고 김재현이를 알리면 좋을 텐데 왜 이재명이를 지지할 것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왜? 대통령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진영에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이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까지 연대가 되겠냐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김문수 지지하는 분도 있고 뭐 한덕수 지지하는 분도 있고 뭐 다 있을 거예요.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뭐 또 뭐 자유통일당 뭐 정광훈, 뭐 자유민주당 고영주, 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데 경기가 붙으면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우파 진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선에서 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대선이 며칠 남았죠? 25일 남았나? 대통령 선거 25일 남았습니다. 25일. 좌파 진영이, 이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이, 여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표를 딱 끌고 모으고 온다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재명으로 올인합니다. 지금. 근데 우파 진영은 올인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만약에 결렬이 되면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당사자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김문수 지지자들한테도 제가 혼나고 한덕수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꾸중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지금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5월 11일까지.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3신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그쪽으로 빼서 선거운동 하다가 한 25일쯤에 합치면 안 되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지역계 6개 정당을 만들어서 1000명씩 가입시켜야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절차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 논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희망의 회로를 돌려가지고 뭐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파 진영은 이재명한테 이길 수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왜? 저기는 지금 벌써 이재명으로 올인이잖아. 올인. 이재명으로 올인. 자, 이런 이제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 어떻게든 이제 서로 책임 소재를 가지고 따지겠죠. 네가 잘못했다. 나는 괜찮았는데 네가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 하겠죠. 응? 손가락질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은 이재명 돼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안 본다. 뭐 정치 허무주의, 정치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파 정치 세력이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등 좌파 연합과 경기 동부 연합,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환호하겠죠. 그럼 인근에는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이 환호하겠죠. 야, 드디어 한반도가 좌파 세력이 다 넘어오는구나. 이러면 일본과 미국이 엄청나게 우려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가. 자, 여기서 오늘은 권영세, 권성동, 이영풍 씨는 누구로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누구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일화는 이영풍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한덕수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단일화합니까? 제가 출마합니까? 제가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김문수, 한덕수가 빨리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출마합니까, 여러분? 참. 제가 그러면 김문수 지지하면, 제가 한덕수 지지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평론 유튜브, 야투TV, 뭐 이영풍TV 많이 보시겠지만 저조차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저조차도 저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유튜브의 노예가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참고. 제가 그럼 김문수 지지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요? 제가 한덕수 지지한다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됩니까? 지금 전체 선거판을 보셔야지. 제가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좌익 진영은 이재명으로 올인이란 말이에요. 좌익 진영은 지금 조국당이, 진보당이 바보들입니까? 저 사람들이? 네? 조국당의 조국이가 감옥 안에서 이재명으로 지지해라 하잖아요. 그럼 저 당이 뭐냐고 도대체. 저 당은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장이다 이겁니다. 진보당 애들은 그럼 바보예요, 쟤들이. 진보당 애들은 당은 당규가 거의 경기 동부 연합입니다. 쟤들이 바보예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야 이재명을 일단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자. 그래야 대한민국 우파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한덕수란 분은 총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고 무려 공직생활을 5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어려운 노동운동하다가 우파 정당으로 와서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한 분인데 왜 이게 단일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단일화가. 왜 이게 어렵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왜 양보를 못하냐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냐고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근데 이 과정에 내가 두 후보도 오늘 같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날짜가 이제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금요일 5월 9일. 내일 되면 단일하고 뭐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5월 11일. 내일부터 등록인데 뭐 후보 등록. 이영풍 기자는 누구로 지지하는지요?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영풍이 한덕수를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정광훈을 지지하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단일화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왜? 좌익 진영은 지금 총단결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저거를?
여러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어제 저 자리에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저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대통령 후보 하십시오. 저는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서 손잡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민국 우파는 총단결합니다. 라고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요. 아마도 유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일만 계속 밀거나 올인하면 그게 오히려 비즈니스 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미는 사람들만 다 구독자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선거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들어가서 거기서 댓글 달고 내 지지하는 사람 환호하고 그러면 선거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 생각은 안 하세요? 선거 생각은? 응? 선거 생각은 안 하시냐고. 저도 이런저런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우려해요. 왜? 선거에서 지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좌파 대한민국 좌익들이 총연합합니까 저렇게?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두 사람 만났는데 저 자리에서 결단을 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원래 대구, 부산 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다가 모든 일정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지금 정책 발표를 한다는데 어제 저 장면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자리에서 포옹하고 같이 손들고 자,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 나가고 한 사람은 그러면 뭐 책임 총리를 하든지 총리의 권한을 세게 가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업무 분장을 했다라고 했으면 많은 지지자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랬을 텐데 참 이거 지금은요 서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드렸고 지금 이 과정의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지도부는 뭐 했냐는 거죠.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부의 역할은 뭐냐면 후보를 도와주는 보조 업무다. 보조 업무. 보조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 위원장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그다음에 했느냐. 자, 펜앤마이크 기사부터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쌍권 책임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책임져야 돼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가 안 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원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통화를 하다가 취재죠. 일종의 취재를 하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엄청 빠진답니다. 지금 다 탈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탈당한 사람만큼 여러분이 아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배신자가 집어넣는 신입 당원들이 그만큼 또 들어온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던 당원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 방송은 은근히 한덕수가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도 이재명이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판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선거판 전체를. 자 어쨌든 많은 국힘당 당원들이 탈당하는데 그만큼 또 배신자가 집어넣은 신입 당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이 누구 당이 되냐? 그 배신자 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기권하거나 투표장에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선 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
또 다른 걸 보면 김문수 쌍권 정면 충돌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 이 기사를 보면 권영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면 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뭐 여기서 저는 뭐 김문수 후보 뭐 등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권영세 위원장이 벌써 대선에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에 질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도부가 무리하게 단일화 추진을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이죠. 오늘까지 그 당원들 상대로 뭐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덕수, 김문수 붙여서 여론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 교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 쪽에서 대통령 후보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안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정당 논의 문제를 법원으로 들고 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발표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걸 한번 잠시 한번 보고 제가 뉴스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가안보학 교수입니다. 예비역 소장이십니다. 최성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입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이명화 전 노르웨이 대사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을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군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오늘 늦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인 핵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하고, 둘째, 한미 핵 재래식 통합 훈련을 내실하며, 셋째, 한미 방위 조약의 핵 공격 보호 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축은 킬 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 작전, 랩 오브 론치와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 무기를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을 통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용 능력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에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 억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김원수는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신가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 조선비전 박숙현인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NPT나 정치 관련 질문은 따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해소할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NPT나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 간의 협상 또 여러 부분에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장관님입니다.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사실 우리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플루톤 제출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소형 원자력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우리가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잠재 역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순서도 그 세 번째 잠재 역량 확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 TV조선 취임 인식인데요. 조금 전에 안에서 북한 어제 빨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보고 받으셨는지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가짜 평화시설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입장문 발표됐죠. 그대로. 발표된 입장문을 발표를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 발표하자 보고만 했어요. 네. 북핵에 대한 입장 보고만 했어요. 네. 북핵에 대한 입장을 보고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니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상황을 보고를 정책실장이 자, 일단 뉴스 브리핑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정치 관련 질문은 나중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또 체인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한미동맹 북한 핵 저지를 위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든지 한국형 3축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필요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요. 지금 이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후보가 느끼기에는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무슨 소리냐? 가령 지금 뭐 지나간 이야기 지금 해봤자 뭐 별 소용은 없지만 5월 3일 날 그 킨텍스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이 여의도에 있는 대합 빌딩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단일화 이야기를 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요. 김문수 후보도 무려 여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3번 했잖아요. 3번. 그러면 본인이 그 토론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처럼 여론조사 할 때마다 1억씩 냅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500씩 내거든요. 처음에 500 내고 또 준결승 가면 800 내고 뭐 가면 또 1000만 원 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니까 표본이 많을 테니까 1억씩 낸단 말이에요. 생돈 1억이 3억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본인은 본인의 모든 걸 짜내어서 겨우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를 들자면 가서 우리 저 짜장면에도 한 그릇 합시다. 가서 어디 뭐 생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조금 기분을 달래고 그죠? 축하한다고 하고 뭐 꽃다발이라도 하나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달래주고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 뭐 유튜브 뭐 이 쇼츠 이런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말을 같은 말 해도 그렇게 무례하게 일로 앉아 하고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죠. 그 뒤에 김문수 후보가 왔는데 또 여기 앉아라고 하면서 마치 그 자리가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불만을 느꼈을 것이다.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장면들,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보가 되었으면은 좀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바로 퇴장을 해버리네요. 질문을 따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끝나버렸습니다. 정치 관련 질문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미동맹 관련해서 북핵 저지를 위한 이 정책 공약을 아침 일찍 발표한 것은 단일화 협상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이 더 퍼블릭 기사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 회동 지도부 전략에 의문이 있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기사 내용에 보면요. 안철수 의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허겁지겁 단일화를 밀어붙일 거였다면 도대체 왜 경선을 치렀느냐.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페이북에다가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뭐냐? 들러리였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성토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파이낸스 투데이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이 기사를 보세요. 참 나경원 의원이 요번에 보니까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보니까 판사 출신이고 참 국민의힘에 여성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다. 여성 정치인들 공천 주는 비율이 좌파 정당에 비해서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까지 4선입니까? 뭐 5선입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의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후보 쫓아내기. 그러니까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당헌제 74조의 2항에 따르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첫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첫째 저기 있죠.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제5장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거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지금 액션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끝내면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인의 페북에서. 왜? 여기 보면 74조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아무리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 당규 정신에 위배된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김문수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당헌 당규를 확대 해석해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한 겁니다. 즉 나경원 의원 말이, 이분은 판사 출신이니까 아무리 지금 집구석이 힘들어도 이 집구석의 가후는 지켜야 되지 않나. 어? 국민의힘의 이 정당이라는 집구석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집의 가후는 지켜야 된다. 그거 뜯어 고쳐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어머니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거는 한 번 하고 때려치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는 거예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왜? 선거가 뭐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선거란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길 때 이기더라도 질 때 지더라도 깔끔하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선거만 이기면 된다고 해서 떴다방처럼 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 정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자기 돈 내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당의 행사에 동원이 되고 참여하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당원도 아니고 당에 대해서 별로 헌신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불나방처럼 모여가지고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배지나 다는 이런 당이 그게 당입니까? 떴다방이지. 그건 떴다방. 그게 지난번 작년 4월 총선 때 한동훈이가 한 짓이잖아요. 한동훈이가 공천 준 자들이 자기 캠프 해단 시간인데 전부 나타났는데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이 운영되면 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정말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보고 누구를 지지하는, 제가 누구 지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그럼 제가 홍길동을 지지하면 나 홍길동 지지하지 않으니까 아투TV는 이제 안 볼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선거판을 보세요. 선거판을.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예? 위기감을. 뭐 여기 한바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이 판국에 장사 제일 알차게 하는 게 지금 한동훈이에요. 자, 그래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 시사저널 기사 한번 봅시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안 되니까 권영세 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황운여 선관위원장한테. 그래서 선관위를 재가동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황운여 위원장, 저분도 원칙이 있는, 저분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선거는 끝났지 않느냐. 김문수로. 내가 선관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역할로 내 역할은 끝났다. 응? 그리고 지금부터는 단일화 과정은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황 위원장은 기분 좋게 김문수 후보의 손을 후보 최종 선출 과정에서 들어주고 떠난 사람이다 나는. 그런데 내보고 또 무슨 선관위원장을 또 맡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선관위원장이 아니고 선거대책위원장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일화 역할은 후보 캠프와 지도부가 하는 것이다. 단일화 역할은 저는 후보 선출까지가 선관위원장으로서의 임무이고 단일화를 비롯한 모든 것은 후보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왔다. 이 말이 맞죠? 또 단일화 방식의 정확한 개념은 정치적 협상이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은 정치적 협상 과정입니다. 이건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고 이게 안 되면 두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 지도부는 지원해주는 보조 역할인 거예요. 근데 당 지도부가 자기들이 그냥 김문수 안 돼. 바꿔야 되겠어. 한덕수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 행정, 선거 관리 뭐 이런 당내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당원들과 국민 여론조사로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 이래서 지금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했냐, 역할이. 그럼 플랜 B 없냐, 플랜 B? 이럴 줄 몰랐냐? 응? 플랜 B를 가지고 있냐,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지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송 모두에 왜 대한민국 좌익 진영이 총동원돼가지고 이재명으로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줄 아세요? 완벽하게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나왔을 때 문재인 득표율이 50%가 안 됩니다. 40% 초반이에요. 이번에 이 대한민국 좌익 총연합이 50% 이상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압도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래서 플랜 B 이야기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던데요. 국민의힘 20명 탈당해가지고 기호 3번 달고 그 한덕수 후보를 기호 3번 달게 해서 선거운동 조금 하다가 한 25일쯤에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요, 제가 볼 때 깜짝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 들고 있었어야 됩니다. 단일화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왜? 제3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에 6개 정당 지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당원들이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당원 1000명이 갑자기 모아집니까?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응?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 윤상현 의원의 이 아이디어도 제가 볼 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후보 등록하는 날 지금 하루 전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고 미리 이런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라도 천천히 숙성되어 오다가 플랜 B,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같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깜짝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 탈당한다 해가지고 제3당 만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을 창당하려면 전국 6개 지부가 있어야 되고 그 6개 지부에 한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을 운영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봅시다. 종합.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손 떼라. 지도부는 이제 뭐 단일화 협상 과정이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량한 자기 자리 지킨다. 이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이거 뭐 단일화 결렬뿐만이 아니고 당이 그냥 분열 상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댓글에서 뭐 인신공격을 합니까? 뭐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뭐 저는 욕하세요. 저는 진행자니까. 뭐 유튜브 특성이 쌍방향 아닙니까? 저는 욕해도 됩니다. 왜? 제가 얼굴 대놓고 평론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서로 간에 뭐 김문수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한덕수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뭐 그런 분들끼리는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뭐 합니까? 싸우면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막 싸우면 이재명이 대통령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 다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날은 한덕수 비판하고 어떤 날은 또 김문수 비판하면 그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움이 나면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지금 이미 대선 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대선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조직 쪽은? 이재명 조직 중에 예를 들자면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 들어가서 10명씩 들어가서 분탕질을 해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석 달 만에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는 것이 폭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그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이 조선일보인가 어디 월간 조선에서 폭로가 됐어요. 근데 그 문건을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 그러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이 서기 때문에 외곽 시민단체 또는 방송사 내부에 있는 단체들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사들부터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KBS 같은 경우는 강규영 이사 딱 타겟이 되죠. 그죠? 그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쫓아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나서서. 무슨 소리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뭔가 하려면은 치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짜면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달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네?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도 분탕질하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 혹시 이재명이나 경기 동부연합에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 분탕질 한다고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됩니까?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됩니까? 또 누군가가 대통령 되어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대선 2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대선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우파 정치 평론 유튜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어제 이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두 사람이 앉아서 국회 사랑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이나 들어보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본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기서, 저 장면에서. 그러니까 저 장면을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든 또는 단일화를 갈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저 장면이. 그러니까 저 장소를 왜 선택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시끄러운 장소에 차라리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회담식으로 하든지 해도 될 텐데 왜 밖에서 해가지고 거기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 질렀던 분들이 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가 그때 있었다면서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지도부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화를 푸는 거는 노래방에 가서 푸십시오. 저기 가서 푸시면 안 됩니다. 왜? 저 장면의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저것도 일종의 어떤 토론이잖아요. 토론. 두 사람이서 어제 협상 토론한 거였거든요. 그럼 저 협상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해주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도록 되는 저런 장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참 큰일 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뉴스 브리핑 마치니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아시아 투데이 기사인데요.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저녁 기사입니다. 김문수 측 국힘 가처분 신문에서 충돌, 후보자 지위 박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소집 절차는 적법하다. 이 기사를 보면 이거 오늘 결론이 나요. 오늘 가처분 신청은 신문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거의 다 결론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시아투데이 검색이 안 되면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김문수 가처분 한번 쳐보세요. 김문수 후보 측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여기 나오네요. 민사합의 51부에 배당이 됐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자기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왜 냈느냐? 지금 딱 보니까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전당대회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잘 안되면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 해서 가처분 신청을 넣은 거예요. 김문수 후보 측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봐라, 저 권성동, 권영세가 우리 지금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유는 되죠. 그러면 당 지도부는 또 다른 논리로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정당 활동이 결국 또 판사들한테 들고 간다는 거예요. 판사들한테. 여러분, 이번에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셨죠? 왜 갑자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자판으로 끝내버리면 되지. 그걸 고등법원으로 폭탄 돌리게 했더니 고등법원 판사들이 또 폭탄 돌려버리잖아요. 한 달 뒤로. 이걸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판사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아마 점심 먹고 나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가령 판사가 기각해버렸다 칩시다. 기각.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한덕수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후보자 지위를 확인 안 해줬으니까. 기각되면. 인용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용이 되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권성동, 권영세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냥 사퇴할래. 그러면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없어져 버리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리고 지금 후보 등록, 그러니까 최종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비대위원장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 관인.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원으로 들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이거는 적절하진 않아요. 왜? 판사들 손에 자기들의 미래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판사라면, 아, 이거 잘 됐네. 기각시켜버리지,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선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면서, 수수꽃다리님이 이 말씀 하셨네요. 모든 원흉은 한동훈. 시청자 여러분,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4개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난장이 벌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동훈 지도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자기들 사람을 전략적으로 공천을 했고, 그 공천받은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동이 되었고,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탄핵 국면이 열렸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조기 대선이 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이번에 대선 후보 선거에 나와서 자기 PR 다 했고, 비록 떨어졌지만 돈 3억 쓰고 PR 다 했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친화적인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당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다 들어가면 한동훈 당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완전히 꽃놀이패.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쌍권,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 뭐냐? 책임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야 5당이 경기 동부연합 성격의 진보당까지 모두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으로 올인한다. 지지 선언한다. 참 이 큰일 났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표 대결인데 한쪽은 표가 똘똘 뭉쳐지고 있는데 반대편은 표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이기죠? 표가 똘똘 뭉친 쪽이 이기겠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 토요일, 내일까지라도 최대한 좋은 협의를 해서 표가 모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브리핑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100만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재현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